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과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01소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의 정의를 알고 있나요?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알고 있다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 중에서 오늘은 사인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선생님이 교재 연구를 하다가 의문이 좀 들었어요. 일단 95쪽의 활동 2를 보시면 각 A와 대변의 길이인 10cm인 삼각형이 케이크가 꼭 이렇게 잘려 있지 않을 수도 있어서 항상 외접원의 반지름 R이 일정한가? 어떤 경우도 관계없이 이런 의문이 좀 들었고요. 또 97쪽에 예제 1번 보시면 이 각 A가 30도고 그 다음에 변 A가 대변의 길이가 2고 그다음 B라는 변의 길이를 2루트 2로 줬을 때 삼각형이 유일하게 결정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삼각형이 유일하게 결정된다 안 된다는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각형 합동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 변의 길이를 아는 SSS 합동, 그다음에 두 변과 그 사이에 끼인각을 하는 SAS 합동, 그다음에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를 아는 ASA 합동. 이 세 가지가 삼각형을 유일하게 결정합니다. 삼각형을 유일하게 결정할 텐데 지금 예제 1번 같은 경우에는 끼인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유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각 C를 변 BC, B를 기준으로 이렇게 원을 쫙 작도를 해버리면 이 길이도 2가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새로운 삼각형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삼각형을 우리가 B'이라고 하면 A, B'C라는 삼각형과 그 다음에 삼각형 ABC라는 삼각형이 합동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동이지 않아도 이 각 A와 대변의 길이만 알면 반드시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는 항상 일정한가? 같은가? 라는 질문은 너무 자연스럽게 기결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의문이 들죠? 얘도 외접원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ABC도 외접원이 생길 텐데, 그냥 대충 봤을 때는 ABC가 삼각형이 더 큰 것 크니까 외접원 반지름이 더 클 것 같고, 그냥 삼각형이 더 작으니까 외접원 반지름이 좀 더 작을 것 같아서 상황에 따라서 이 반지름 길이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또한 문제 1번의 가로 2번을 보시면 역시나 예제 1번과 같은 조건을 주었어요. 각과 끼이지 않은 각을 변의 길이를 두 개를 줬으니까 또 역시나 삼각형이 유일하게 결정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반지름 길이 R이 일정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또한 쭉 내려가 보시면 우리 연습 문제 105쪽을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연습 문제 105쪽에 가보시면 4번 문제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A와 BC가 2인 삼각형 ABC에서 선분 AB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는 얘기로 보아서 얘가 각 A와 대변이 주어졌다 해서 삼각형이 유일하게 결정되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오지브라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각이 지금 30도고 이 변의 길이를 2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선분의 길이가 2죠. 그래서 2인 원을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작도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이렇게 생기겠죠? 역시나 2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동해서 길이를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한번 임의로 작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의 길이를 이렇게 생겨서 그래서 길이 2짜리인 작도를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요, 어떻게 되냐? 일단 선분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하고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하면 삼각형 큰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작은 삼각형 있죠? 이 두 개는 각 30도고 대변의 길이가 2인
일반적인 조건을 주지 않은 삼각형입니다. 물론 얘의 위치에 따라서 삼각형이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죠? 하지만 이렇게 들어오면 삼각형이 결정되고 두 개가 생기죠. 또 이렇게 들어오면서 삼각형이 결정되고 두 개가 생깁니다. 그죠? 또 멀어지면은 90도를 넘어서면 이렇게 삼각형이 결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실까요? 대변의 길이가 2인 삼각형은 지금 총 두 개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큰 삼각형에서 외접원을 한번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큰 삼각형에서 외접원과 그다음에 작은 삼각형의 외접원이 똑같이 작도가 될 것인지를 먼저 한번 따져보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외접원을 작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점을 지나는 원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외접원이 작도가 되고, 그다음에 이 삼각형도 외접원을 작도할 수 있는데 이 점에 대칭을 시켜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칭을 시키면 어차피 이 삼각형 같은 삼각형이거든요. 합동의 삼각형이에요.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할 거고, 이 작은 삼각형과 이 작은 삼각형은 같은 삼각형인데 지금 실제로 같은 외접원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동을 하더라도 지금 일단 이 원은 좀 뺄게요. 헷갈리니까. 이 선도 잠깐 지우고요. 얘를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도 지금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에서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과 합동인 요 삼각형 있죠?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즉 외접원은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각과 변에 의한 삼각형이 이렇게 유일하지 않더라도 외접원은 항상 일정하다. 반지름이 똑같다라는 사실 때문에 사인 법칙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물론 이 원이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 삼각형이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정이 되는 상황이라면 편안하게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가 제일 처음에는 제가 등변 사다리 꼴이 되는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지금 가까이 가보시면 알다시피 등변 사다리 꼴이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얘를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계속 나오니까요. 그죠?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일단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그래서 사인 법칙은 우리 이미 이제 증명을 보면 알다시피 결정된 삼각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볼까요? 지금 삼각형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변의 길이를 위로 올라가면서 사인 법칙이 이제 이 곤주각 성질을 사용해 가지고 2r분의 a가 된다라는 사실을 증명했고 똑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삼각형은 우리가 유일하게 결정된 삼각형이라는 말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과 관련돼서는 그렇다면 삼각형이 유일하게 결정되지 않아도 각과 대변의 길이만 알면 외접원의 반지름 r은 일정한가? 라는 의문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쌤이 이 추측을 가지고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방금 지오지브라의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대충 될 거라는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쌤이 각 A를 일단 한번 들고 와 보겠습니다. 각 A를 이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K라고 이제 고정을 시키고요. K라고 고정시켜도 전혀 관계가 없죠. 각 변의 길이를 한 변의 길이를 K라고 고정시키고 이 점에서 각 A를 만족하도록 선분을 길게 한번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되게 각 A를 작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꼭지점을 우리가 A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각이 우리가 지금 고정된 점각이 되는 거죠. 각 A인 거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점각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 끝점에서요. 이 대변의 길이를 우리가 스몰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각 a를
라지 A라고 했었을 때 각각 대변의 길이만 알면 외접원 반지름 R이 일정한가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대변의 길이를 in small a가 아까 문제도 봤다시피 이 각의 크기보다 끝점에서 작게 나오게 되면 이 정도 나오게 되면 삼각형 결정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최소한도로 수직이 되는 이 상황보다는 조금이라도 같거나 커야 삼각형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크면 이때도 결정되고 조금 더 크면 이때도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원을 돌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2개 정도 생길 겁니다. 물론 접할 때는 1개밖에 안 생기겠지만요. 그죠? 그래서 원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아까 지오집으로 했듯이요. 그려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점 생긴 부분들을 연결해주고 이 점이 생긴 부분을 연결해주면 변의 길이가 각각 a인 원을 그렸기 때문에 변의 길이가 a인 원을 작도했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가 a인 대변의 길이가 나오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2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삼각형 A, 얘를 B라고 하겠습니다. B, 그 다음에 C라고 하겠습니다. C, A, B, C에 대한 외접원은 반드시 한 개 있죠. 외접원과 A, B, C-를 하겠습니다. C-에 대한 외접원의 반지름이 같은가에 대한 질문을 증명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외접원이 얘가 예상을 해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삼각형이 뭔가 얘가 좀 더 커서 반지름 길이 R이 이 경우가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A에 의해서만 외접원 반지름이 일정하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는 당연히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이제 이걸 생각을 했냐면요. 이 삼각형 ABC-와 합동의 삼각형을 하나 작도를 할 작정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변 AB와 외부점 C-에서 수선의 발을 충분히 길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수선은 작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쉐이프를 써서요. 수선을 크게 작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수직이거든요. AB의 수직이 되도록 외부점에서 이렇게 충분히 크게 작도를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됐죠? 그래서 수직 표시를 하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수직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점에서 이 끝점까지 거리는 똑같이 A가 되죠. 왜냐하면 원 B의 반지름이기 때문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변의 길이는 역시나 A가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지금 파란 색깔 삼각형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서로 합동일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면 얘가 공통변이고 얘가 90이고 얘가 변의 길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2개의 삼각형은 R 이 2개의 삼각형은 이 2개의 삼각형이 R right angle H 빗변 그 다음에 변의 길이 A죠. A로 갔죠. S 합동에 의해서 2개의 삼각형이 합동이 되고요. 그래서 대응하는 각인 이 각은 각각 X각, X각으로 같을 겁니다. 이 각도 X각, 이 각도 X각. 따라오시겠습니까? X각이죠?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큰 삼각형, 우리가 삼각형 ABC'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있으니까 요 점과 그냥 연결을 해보면 그냥 연결을 딱 이렇게 해보면 이제 큰 삼각형 입장에서 얘를 제가 C-라고 할게요. C-라고 하겠습니다. 굵은 걸로 쓸까요? 동의를 위해서 C-라고 하겠습니다. C2-라고 하겠습니다. 자, C2-라고 두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삼각형 A, B, C-하고
삼각형 A, B, C2-는 서로 합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이유가 지금 AB라는 변이 공통변으로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변의 길이를 AA로 갖고 있고 낀각 X로 마이너스 X로 갖고 있으니까 SA, S 합동에 의해서 이 두 개가 합동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군요. 되겠나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두 개의 삼각형이 지금 서로 합동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물론 이 각도 정각으로 빨간색 정각이 될 겁니다. 그죠? 합동이니까 대응하는 각이 같죠? 그래서 이 각도 정각이고 이 각도 정각이에요. 각 A가 지금 정각이라 했거든요. 자, 이제 어떻게 보냐면 쌤이 점하고 X를 두 개 더한 각은 이 삼각형 입장에서, 삼각형 ABC' 입장에서 대내각의 성질에 의해서 이 각이 점 더하기 X각이 됩니다. 맞죠? 요 각이요. 그리고 지금 이 삼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A인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각 역시도 점 더하기 X가 되죠. 됐나요?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한 각이 지금 점 더하기 X가 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색칠을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자, 그 다음에 C2-에 대한 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2-의 각을 제가 색칠을 이렇게 좀 진하게 해버리면 C2-의 각은 어떻게 되냐면 삼각형 ABC-에서의 전체 각이 파이이기 때문에 파이에서 점 더하기 X만큼 뺀 각이에요. 이 C2- 각은 파이 빼기 점 더하기 X입니다. 되겠습니까? 지금 사인 법칙의 유일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됐죠? 자, 그래서 지금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냐면 지금 각 C하고 각 C-는 사각형 ABC, AC, BC, C2-의 대각입니다. 대각. 대각의 합이 지금 180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사각형 A, C, 크게 보세요. B, C2-가 에서 각 C하고 각 C2-를 더하게 되면, 물론 각 C2-는 우리가 알다시피 각 C-랑 똑같죠. 합동이라서 C2-가 파이인, 즉 180도가 되는 사각형이 되는 거죠. 대각의 합이 180도라는 소리입니다. 자, 적으면서 듣고 있죠? 자, 이제 희한하게도 그러면 이 사각형 ABC는 대각의 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이 사각형 ACB-는 한 원에 내접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내접한다. 동일한 한 원에 내접한다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좀 의문이 드는 거죠. 정말로 사각형에서 대각의 합이, 한 쌍의 대각의 합이 180도가 된다 해서 이 사각형이 한 원에 내접한다라고 볼 수 있느냐는 우리 중학교 도형에서, 스타라고 하겠습니다. 중학교 도형에서 이야기하고 좀 다른데요. 중학교 도형으로 잠깐 돌아가 보시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그러니까 가정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면, 이게 가정이거든요, 전체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면 대각의 크기 합이 180도라는 얘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는 이 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쌍의 대각의 크기 합이 180도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스타라고 두고 증명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 증명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외접원의 반지름 R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이 스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타. 첫 번째로 이제 좀 단순화시켜서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두 쌍이 대각의 합이 파이임에도 불구하고 원에 내접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니까 귀류법을 쓰겠습니다. 부정명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대각의 합이 귀류법을 나타내보면 대각 합이 자 적어보겠습니다. 적어보았어요. 지금 이 명제 P이면 Q이다의 부정명제죠. 귀류법. P이고 not Q입니다. 그래서 대각합이 180도이고 이지만 한 원에 내접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순이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두 가지가 생길 겁니다. 귀류법이면 이제 원 위에 있지 않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 총 두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대각 합이 180도이지만 한 원에 내접하지 않기 때문에 사각형 ACBC2'에 대해서 ACBC2'에 대해서 C2'와 C가 대각의 합이 180도이지만 내부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ACB에 대해서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외접원이 생기죠. 외심의 정의 때문에. 또 ACB에 대해서는 당연히 외심이 생길 거고 이 C2'가 대각의 합이 180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부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모순이 나온다면 반드시 이 C2'는 원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류법을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C를 우리가 편의상 점 더하기 X라고 쓰기 귀찮으니까 세트라고 하죠. 그러면 C2'는 대각의 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세타 플러스 파이, 세타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그냥 얘를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해도 되죠. 그렇게 할게요. 그냥 편의를 위해서. 그거는 그래 해도 되겠죠. 여러분 좀 편하게 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고 글씨가 좀 작네. 얘를 세타라고 하게 되면 두 개 합이 분명히 파이가 되는 거 맞죠? 얘도 이 경우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합이 180도니까요. 그 다음에 이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이 BC2-를 연장을 시킬 수가 있죠. 우리 유클리드 공준 2에 의하면 선분은 임의로 연장이 가능하죠. 그래서 얘를 연장을 시켜보겠습니다. 선분을 들고 와야겠네요. 선분을 이렇게 제가 연장을 좀 시킬게요. 시키면 이렇게 교점이 생기죠. 그리고 이 교점에서 A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새로운 점을 우리가 X라고 한다면 이 X라는 각은 지금 이 사각형 자체가 ACB의 삼각형 ABC의 외접원에서 한 점을 또다시 만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각형이 내접할 때는 서로 대각의 합이 파이다, 180도다라는 얘기를 중학교 도형에서 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 가는 방향은 되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합이 180도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 각은 명백하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세타라는 것을 할 수가 있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 이 각 C2-랑 각 X는 서로 위치가 같은 동위각입니다. 지금 동위각이 같게 돼버렸죠. 이 세타로 같다. 맞습니까? 동위각이 세타로 같으면 당연히 A C2-랑 그 다음에 AX는 서로 평행선이 돼야 됩니다. 평행선 정이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A에서 만나고 있죠. 평행선의 모순이죠. 평행선이 아니죠. 따라서 모순이 나왔습니다. 동위각이 같으면 평행선이 돼야 돼요. 그죠? AC2-랑 AX는 평행선인데 실제로 지금 A에서 만나고 있죠. 그러니까 모순이 나왔고 외부도 똑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에서 이 만나는 점을 하나 딱 들고 와가지고 쉐이프를 하겠습니다. 그어주고요. 이 점을 우리가 X라고 하죠. 또 똑같이. 자, X라고 하면 이 각 역시도 또 어떻게 되냐면 역시나 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각이 합이 C와 대각이 되기 때문에 세타가 되어야만 합니다. 역시나 동위각이 같게 되고 적겠습니다. 각 X와 각 C2-가 세타로 동위각이 같고 이것은 평행선이기 때문에 AC2-랑 AX는 평행선이 돼야 된다는 소리인데 실제로 A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그죠? 평행선의 모순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든 모순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이거 사실은 이걸 쓴 거죠. 우리 내점이 한 원위에 있을 조건이 각이 두 개가 같으면 당연히 한 원위에 있다. 이걸 지금 사용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경우든지 모순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한 원에 내접한다는 것은 옳습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삼각형 ABC와 그 다음에 삼각형 ABC2- 즉 얘는 합동이라 했죠. 삼각형 ABC- 같습니다. 같은 삼각형이에요. 는 동일한 외접원을 갖고 물론 이 동일한 외접원이라는 얘기는 얘 입장에서는 평행이동했을 때의 관점입니다. 얘는 같은 외접원이기도 하고요. 반지름이 당연히 어떤 R로 얘 외접원 반지름 R이라고 하면 일정하다. 따라서 사인 법칙은 유일하다. 각과 대변의 길이에만 유일하게 성립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아름답게 잘 됐죠. 그죠? 정리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좀 길었는데 활동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문이 들었고 사인 법칙은 유일하게 결정된 삼각형에서 설명된 법칙이었는데 삼각형이 유일하게 결정되지 않아도 각과 대변의 길이만 알면 외접원의 반지름 R은 일정한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삼각형 ABC하고 그 다음에 ABC C'가 똑같이 변 A를 만족하고 각기 주어져 있는 서로 다른 합동이지 않은 삼각형 두 개를 들고 왔어요. K는 일반적으로 그냥 픽스 고정을 시켰고요. 그래서 C-를 이제 대칭시켜가지고 합동인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 각이 지금 서로 대각의 합이 파이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한 원에 내접한다라는 것을 보아서 ABC-C2-랑 ABC의 외접원이 동일한 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즉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초록 색깔 원 보이죠? 그래서 당연히 반지름 길이가 라지 R로 동일한 거예요. 라지 R로 동일하다. 되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 지오지브라의 우리 이 실험도 옳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그죠? 맞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 경우라고 보면 되죠. 물론 얘를 선분으로 주면 이 삼각형을 이로 대칭시켰으니까 이 삼각형의 외접원과 이 큰 삼각형의 외접원은 길이가 2이고 대각이 30도인 서로 다른 삼각형임에도 불구하고 외접원은 똑같이 유지가 된다. 똑같다. 그리고 반지의 길이도 유지가 된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은 걱정 없이 그냥 쓰면 된다. 따라서 이런 걸 활용해서 문제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사인 법칙 간단하게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1번, 2번은 문제가 괜찮아서 한번 풀어볼게요. 특히 외심의 위치를 찾는 거 문제 괜찮죠? 삼각형 ABC에서의 외심을 찾아봐라 했는데 우리는 작도를 통해서 외심 정의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AB에서의 수직 이등분선을 한번 그어봅시다. 이등분하면서 중점에서 수선을 작도를 합니다. 올려긋는 수선이죠. 이렇게 작도를 하면 너무 굴라. 이게 지금 90도죠. 그러니까 뭐 다시 말하면 이렇게 봐도 되지만 이렇게 봐도 90도인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파란 색깔 선과 이 BC라는 선은 서로 90도로 동의각이 같게 되기 때문에 이 선과 이 선은 서로 평행선이 되죠. 그럼 중점에서 평행선을 그었을 때 나머지 변에서도 중점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중점 연결정이죠. 다 중학교 내용이에요. 그죠? 아니면 이 중점 연결 정리도 우리가 떠올려보면 이런 거 아닐까요? 이 각 90도랑 30도. 큰 삼각형에서도 각 90이랑 30도니까 이 작은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은 서로 90과 30인 AA 닮음이죠. 그리고 닮은 B가 얘가 1대 2를 갖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변에 대응하는 변도 1대 2를 가져야 되는 것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변은 1대 1로 이렇게 대분하는 점이죠. 그게 중점 연결 실제 증명 방법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변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껐는데 AC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끌려고 보니까 이 중점 자체가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얘를 수직 이등분선 꺼봤자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물론 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만 봐도 충분한데 얘를 수직 이등분선을 꺼봤자 이 교점은 이미 외심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각 90도가 있으면 빗변에서의 중점을 외심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빗변에서의 이등분점이죠. 중점이랄까? 빗변의 중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반지름 R은 바로 10cm가 나오고 그래서 사인 30은 2분의 1이고 BC는 지금 어떻게 되죠? 얘가 10cm고 그러면 얘가 또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원주각과 중심각 때문에 얘가 60도가 될 거고 그러면 끼인각 때문에 10이고 반지름이라서 그다음 밑각이 같으니까 얘 역시 60도고 당연히 정삼각형이 돼버리고 BC는 10cm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얘는 2R 2 곱하기 1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R로 표현되더라 라는 것을 확인이 되겠네요. 자, 활동 2도 뭐 비슷하게 해보죠. 이게 이제 30이 저쪽으로 가서 30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물론 그렇게 되면 외부로 빠지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외부로 빠지지 않죠? 안 빠집니다. 같은 쪽에 있으면, 각이 같으면, 아까 우리 역도 증명했거든요. 그래서 외부로 빠질 일은 없는데, 꼭 이렇게 이등변처럼 생긴 이런 모양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외심을 어떻게 찾느냐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외심을 이렇게 찾았다라고 한번 볼 것 같으면,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딘가 있다 하면 물론 얘가 뭐 이등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을 수가 있죠. 선을 끈다는 것은 반지름을 끈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중심이라고 O라고 하고 이렇게 띵, 띵. 그림 일부러 비대칭적으로 그렸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때요? 중심각과 원주각 성질 때문에 얘가 30도면 얘가 몇 도가 되냐면 60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게 반지름으로서 길이가 같죠. 그러면 두 밑각 크기가 같고 삼각형에서 나머지 합이 120도니까 이 각이 60도일 수밖에 없죠. 그럼 각이 전부 다 60도이면 우리가 어떤 삼각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정이죠. 정삼각형 정입니다. 그래서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삼각형이 정사각형 정이기 때문에 반지름 길이가 10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지름 길이 역시나 10이고 사인 30은 우리 알다시피 2분의 1이고 BC는 12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역시나 사인 법칙을 성립한다는 것을 이렇게 실험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활동에서. 봐요. 내려갑니다. 사실은 이거는 사인 함수에 대해서 우리 증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한 번 더 정리를 할 것도 없죠. 이렇게 삼각형이 유일하게 결정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좀 아까 전처럼 헷갈리는 문제가 생겼던 건데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A가 예각일 때, 직각일 때, 둔각일 때로 이 A를 끌어올려가면서 이제 실험을 한다 했어요. 근데 조금 쌤하고 좀 증명이 다른 점은 이 3번 증명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아요. 교과서대로. 쌤은 A에서 원점 O를 지나게끔 이렇게 쉐이프를 연장선을 그었었죠. 그래서 대각의 합이 파이다 이걸 사용했고 저는 이렇게 했었잖아요. 증명 기억하시죠?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변이 있고 지금 이 나머지 꼭지점에서 중심을 지나도록 또 연장선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얘가 중심각 180도고 얘가 중심각 180도고 얘가 원주각 90이 되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 직각삼각형 모양이 나왔고 이게 지금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 중학교 요 정리 때문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대각의 크기 합은 180도다. 이것 때문에 A하고 A-의 합이 파이가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오죠? 그래서 정리한 건 똑같아요. sin A는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는 우리 삼각형 그 2분의 2파이 뭐 이거 쓰든지 아니면 그래프를 그리든지 해서 sin A-와 같다는 거 확인되고 sin A-는 90이 있으니까 이렇게 sine의 형태가 보이죠. sin 그래서 2R분의 A가 되더라. 그래서 정리를 하고 각 A의 크기 관계없이 이제 이렇게 항상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사인 법칙 중요합니다. 이제 그렇게 암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주어졌는데 세 점이 있으면 이제 매심을 그릴 수 있고 이렇게 각 A의 사인 A의 대변 길이 A, 사인 B의 B, 사인 C의 C는 2R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내려갈게요. 이 문제 뭐 논란도 아니고 이제부터 편하게 쓰시면 되는데 그림이 이렇게 잘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활용을 할게요. 뭐 여러분 잘 그릴 수 있다 보고 대충 그리면 돼요. 그려놓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림은 자 외접원 반지름 R을 구하라 했죠. 그러면 사인 법칙 쓰게 되면 사인 30A죠. 분의 대변의 길이 2는 2R이다. 이거 기억하시죠? 사인 30은 2분의 1이니까 2 날라가고 맞나요? 그렇죠? 2분의 1이고 분수처럼 4가 되니까 R은 2가 된다는 거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B의 값은 똑같이 이제 사인 법칙을 두 번 적용하면 되는데 사인 B분의 2루트가 역시나 2R이 된다는 사실을 쓰면 돼요. 그러면 R은 아까 방금 2라고 밝혔으니까 얘가 4가 될 거고 사인 B를 내려주면 사인 B가 뭐가 되냐면 4분의 2루트이죠. 즉 2분의 루트입니다. 2분의 루트 2는 우리가 45도 또는 135도가 되는데 여기서 각 B가 90도부터 작다 했으니까 45도가 답이 되겠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1번 각자 좀 해보시고요. 답은 뒤에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뭐 유명한 문제니까 한번 보면 사인 A 입장에서도 우리가 암기를 해주면 좋겠죠. 공식을 생각해보고 2R분의 대변의 길이였다 하게 되면 사인 A 대신에 2R분의 대변의 길이 스몰 a
제곱 2r분의 대변의 길이 b의 전체 제곱 더하기 2r분의 c 전체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고, 양변에 4r 제곱을 곱해주면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을 만족하게 됨으로써 피타고라스 정리의 역에 의해서 각 a가 90인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이런 형태 나옵니다. 자, 이제 3번 풀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사인 법칙 적용 문제입니다. 실생활 활용 문제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일단 결론부터 보시면 A 마을에서 C 선까지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 마을에서 C 선까지 거리를 우리가 모른다, 스몰 b라고 둘까요? 이렇게 두고 b를 이제 구해보죠. 그러면 sin 60분의 b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 sin이 2가 주어져 있으니까 sin c분의 2라는 걸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각을 알아야 되는데, 이 각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알 수 있죠.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잖아요. 그러면 얘가 135도고, 맞습니까? 나머지 각인 45도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sin 45도 분의 A, B 마을 사이 거리 2km는 사인 법칙 sin B 60도죠. 분의 거리, 우리가 알고 싶은 B, ER이란 건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줍니다. sin 45도는 2분의 루트이고 분의 2가 되고, 본분수 처리를 하면 루트 2분의 4 유리화 시켜주면, 일단 그대로 둘게요. sin 60 갑시다. 2분의 루트 3이죠. 특수각 외우시죠? 또 본분수 처리할게요. 1로 보고 본분수 처리하면 루트 3분의 2b가 되네요. b에 대해서 정리할 거니까 2분의 루트 3을 양변에 곱하게 되면 b는 루트 2분의 4 곱하기 역수인 2분의 루트 3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약분 처리를 하고, 진짜 이제 적용 문제니까요. 그죠?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이거 루트 2 루트 2 유리화 시켜주면 2분의 2 루트 6이 되겠군요. 맞나요? 루트 2 루트 2. 그럼 밑에 분모가 2가 되니까 날라가고, 2가 날라가야 되는데, 천천히 하죠. 루트 2분의 2 루트 3 정리해주면 루트 2 루트 2 곱해주니까 얘랑 얘가 날라가니까 루트 6만 남네. 그렇죠? 실수하지 않도록 루트 6km가 실제 거리가 되겠습니다. 얘가 루트 6km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인 법칙의 이제 이 유일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인 법칙은 각각 대변의 길이에만 유일하게 성립하니까 모양이 다르더라도 걱정 없이 R 값을 구하라,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야기를 증명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코사인 법칙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에 대한 여러 가지 방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하고 그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를 합시다. 연습 문제. 오늘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거는 꼭 필기를 좀 해두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선생님이 열심히 고민했으니까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필기 좀 해두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